정치마수다. 오늘은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야당부터 여쭤볼까요? 예. 오늘 합의하셨습니다, 극적으로. 그렇죠. 이제 예. 지금 통신비 2만 원씩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하다가 예. 그것을 나이를 잘라서 예.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이제 청년층 그리고 노년층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사실상 과연 저것이 무슨 의미인가 또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통신비를 보조해 준다든가 예. 뭐 그런 의미라면 좀 의미가 있는데 그냥 일괄해서 나이로 끊어서 예. 그것이 또한 큰 합리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양보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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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 자체를 별 의미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보통? 그 정서는? 그런데 야당. 이제 통신비 지원을 하겠다는 근거는 네. 우리가 이제 비대면 생활을 계속하라고 정부에서 좀 요청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통신비가 늘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보조를 해준다고 예. 하는 그런 의미라면 통신비 지출이 오히려 많은 연령층에 조금 보조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좀 통신비 지출이 많은 그 중장년층을 빼고 예. 청년층과 노년층을 지원한다는 것이 정책적인 어떤 의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대면 생활을 더 촉진하겠다는 그런 의미와는 역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있습니다. 이 의원님 뭐 합의는 하셨는데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상당히 반대론도 많았습니다. 예. 이제 지원금 성격으로서는 뭐 그러다 치더라도 이 경제 정책적으로 그 투자 승수라고 볼 수 있는 그 정부 지출 승수가 좀 작다고 하는 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효과가 좀 적다 예.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걸 전부 지급하는 것에는 또 반대가 많아서 이제 선별 지급으로 돌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지급하고 누가 지급 안 하는 그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행정 비용이 많이 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을 맞추기 위해서 35세부터 64세까지는 대개 이제 자산 소득이나 소득이 좀 많은 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지급을 안 하고 16세에서 34세 예. 그리고 65세 이상의 경우만 지급함으로써 소득 보존의 효과도 좀 누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구체적인 소득 얼마로 하게 되면 너무 많은 행정 비용들이 예. 지출되기 예.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서. 근데 제가 어떤 여당을 요번에 볼 때 잘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 통신비 2만 원이 이렇게 합의에 오래 걸릴 만큼 고집할 부분인가 뭐 이런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데로 쉽게 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예, 뭐 하다 보면 좀 그 중요한 아주 굵직굵직한 데는 어떻게 보면 빨리 이제 합의가 됐는데 말과 이제 논쟁이 되다 보면은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그 큰 부분에 비해서는 좀 마이너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이너한 부분이란 건 이 의원도 인정을 하시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뭐 5,300억 우선 일단 뚝 띄고 나니까 이제 합의에 이르기 시작한 것이죠. 예. 그런 측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중요시 하나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2만 원 통신비를 다른 데 돌려도 얼마든 쉽게 그게 이제 통신비 부담이라는 게 지금은 요새 가장 폭증하는 이제 비용 부담의 생활상 아주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도 볼 때 그 통신비라는 것이 임팩트가 좀 있는 거죠. 지급함으로써 오는 그 가득 효과가 상당히 거긴 있다고 볼 동의 수 안 있는 하시는 거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그걸 꼭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오래 끌었어야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야당 생각이신 뭐 비슷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당에서 지난번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른바 보편적 복지의 이념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이번 그 추경은 전에 그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지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편적 복지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금액은 작게 하더라도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어떤 이념적 성향에 좀 몰입해서 이 문제를 다루다가 이렇게 끌고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책 효과도 많지 않고
이념적인 측면에서도 뒷받침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버렸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반론하실 거 있으면 뭐. 이게 아마 이제 보면은 일단 좀 효과는 적지만 그래도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에 대한 이제 양당 간의 좀 삿바 싸움 같은 것이 예. 물론 그것이 이제 이번에 상당히 약간 논쟁을 명분 쪽에 주도했던 것 아닌가. 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 네, 의원님도? 그렇습니다. 그런 예. 면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른 얘기 좀 뭐 더 이상 뭐 이건 다 말씀을 하실 건 다 하셨죠. 이 부분은 뭐 그 공수처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네.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겠다고 하신 거죠, 추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예.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서 구성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4명을 국회에서 제1당에서 2명, 제2당에서 2명을 추천을 하면 그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중에 6명이 찬성하는 사람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데요. 예. 그 지금 국민의힘 당 측에서 이제 그 2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어서 여당에서는 이제 뭐 공수처법을 새로 개정하겠다고 계속 끌고 와서 이제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으니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거의 초읽기에 몰린 예. 상황에서 뭐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우리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테니까 그 부분 뭐 예. 통과시키지 마라는 그런 이제 제안을 몰려서 했단 말씀이시군요. 사실은 그런 예. 측면이 강합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몰려서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그렇지 말씀인가요? 않겠습니까? 예. 사실은 뭐 끝까지 버틸 수 있으면 버티고자 하는 생각이었던 것 공수처 같은데 자체를 반대하시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공수처 되는 겁니까? 야당 뭐 오늘 절차상으로 김종인 보면요? 대표가 어쩔 수 없이 예. 지금 기존 법을 놔두더라도 추천위원에 대한 추천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셨기 예. 때문에 아마도 그러나 그 진행하고자 하는 그 대안 입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 그래요? 또? 이러나 제가 볼 때는 예.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아니겠나 예. 싶고요. 그리고 좀 보면 부담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장의 그 법적 형평성이나 균형성을 인정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 예로서 그 야당의 비토권,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명 중에 6명을 찬성권에 넣음으로써 이제 비토권을 인정해 준 것인데 예. 지금 이제 비토권을 뺏는 예. 이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여당 입장에서도 그 현행 법으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원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대통령께서도 1년 반 만에 그 권력기관 개혁 회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에 사실 그 본격적인 회의를 하는 거는 6개월 만에 한 것인데 이제 코로나로부터 정말 정신을 못 차려서 지금 사실은 개혁법, 권력기관 개혁법에 상당한 이제 속도가 아주 떨어졌다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감지하고 이제 이번에 대규모 회의를 한 건데 저희로서도 국민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재인 정부의 그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그 마침표를 이 공수처로서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 그 비토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력한 비토권을 의지를 인정하지 보여준 거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추천을 해도 어떤 법을 약간 바꿔서 네. 비토권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오늘 법사위에 그 전체위에 상정된 내용은 김용민 의원이 제출한 것은 4명 교섭단체가 한 2명의 그 추천위원을 모조리 이제 국회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법이고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하더라도 네. 여당은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야당이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 이 법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이렇게 예. 조건부로 되는 법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서 예. 좀 이제 법 기술상으로는 좀 이제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쪽으로 가시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미 법사위에 상정됐기 예. 때문에 이미 그 대안입법으로 이제 추진하는 이제 예. 그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천하셔도 어떤 비토권 인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개정하고 가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예. 지금 민주당에서 이미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지명을 한 상태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2명을 추천하면 예. 국회에서 이제 이 4명을 선출하는 절차가 예. 필요하거든요. 그 선출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 또 이제 법을 개정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여당 맘대로 이제 예. 선출하겠다고 하면 극한적인 또 대립이 다시 시작되겠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사실 이제 공수처를 야당에서 반대한 것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를 반대하기 위해서 사실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도 일어나고 지금 또 여야 의원들이 재판까지 받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할 때 민주당에서 대의명분으로 내세운 그러니까 근거로 내세운 것이 이 공수처장은 야당에서 반대하는 인물은 공수처장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공정한 인물을 우리가 선출할 테니 예.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이제 공수처를 출범을 요청을 했는데 그거조차 예. 이것이 이제 위헌적인 기관이다 해서 야당에서 반대를 한 것인데 지금 와서 이제 국회의 구성에서 보니 여당 단독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이제 법까지 바꿔서 까짓거 뭐 야당 이야기 들을 필요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공수처의 어떤 공정성이나 공수처의 정당성이 더 훼손될 텐데 그렇게 해서 공수처장을 여당 마음대로 임명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출범한 기관이 과연 얼마를 갈 것이며 국민들에게는 어떤 또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여당이 그렇게 무리한 국정 운영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맘대로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맘대로라는 표현하셨는데. 예. 그렇죠. 안 된다고 해서 또 법을 바꾼다는 것은 일종의 이제 처분적 법률인데 예. 입법 기술상으로는 이렇게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존에 있는 법률을 근거로 해서 예. 그 되도록이란 건 권력기관. 어떤 상황을 되도록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능한 상황은 뭔가요? 지금 저희 볼 때는 야당이 2명의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고 예. 그건 항상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예. 지금까지 보통 몰렸을 예, 때 되게 예. 하는 것이기 예. 때문에 그 말만 믿고 입법을 추진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천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불가피하게 의원님? 추천하면 야당이 실질적으로 추천하게 되면은 예. 저로서는 예. 그것이 더 좋은 정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 여당에서도 예. 뭐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추천하면 것이다 법 개정은 생각합니다.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 2명 추천했으니까 예. 그 야당에서 2명만 추천하게 되면 예. 그 추천의 구조는 완성이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에 돌입하게 예. 됩니다. 그럼 추천하신다 그랬으니까요, 김 의원님. 그럼 이쪽에서 법 안 바꾸니까 굴러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제 추천을 하더라도 예. 그러면 이제 그 야당 추천 2명이 또 여당에서 이제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공수처장 후보자를 누구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비토하면은 법을 바꿀 거라 이 말씀이시. 예. 비토한다고 법을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것은 이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쫓아내고 새로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바꿔서 새로 임명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모든 그 과정에서 여당에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예. 여야 공히 납득할 만한 또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정권을 지킬 호위무사를 공수처장으로 내세우겠다 뭐 이런 의미로 공수처를 운영한다고 하면 공수처가 결코 바람직한 기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출범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원래 이제 법에는 그 대통령이 속하지 아니한 교섭단체에 2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정할 때 그 사고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말고 또 다른 교섭단체가 있다는 걸 전제로 했던 예. 것인데 예. 지금 이제 교섭단체가 딱 2개밖에 없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교섭단체 대통령이 속하는 교섭단체 2명, 예.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명이 된 것이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예. 지금 기존의 법대로 2명만 추천하면 이미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2명 추천을 적정하게 하고 예. 그리고 또 그 추천위원들이 뭐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예. 그러나 그분들의 생각에 의해서 비토권을 행사하게 되면 예. 그럼 사실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 절차가 중단되는 것이거든요. 잘 예. 되지 않는다는 예.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때 다시 방법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끝까지 비토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럴 때는 이제 지금 현재의 법으로서는 공수처장을 선출하기 그렇죠? 어렵게 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럴 그러니까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절차의 순조로운 법에 협조하지 않고 예. 그냥 지금 여태까지 시간을 벌써 수개월 동안 추천도 하지 않은 채 비협조적으로 나왔다는 것이 예.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입법의 하나의 근거가 된 것이죠. 예. 그 입법은 그냥 진행하시는 거고요. 이 지금 추천을 우선 하더라도. 할 것입니다. 추천을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예. 추천하다가 추천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추천위원회가 아니고 지금은 2명이 단독으로 추천한 것이지만 그러나 추천한다고 하고 또 이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것을 지연시키고 그러는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법으로서 이제 일단 추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그 받침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 법은 그대로 진행이 되되 다만 그 법 내용이 이제 가정적인 효력 발생 요건으로 기존의 법에 의해서 추천되지 않는 경우에 이 법이 유효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이제 기술적인 수단을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는 거 아닌가요? 그 공수처장 출범까지? 그리고 지금 봐서는 상당히 어렵게 예. 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단은 현행 법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방법들은 다 취해 봐야 되는 것이 예. 양당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들으셨지만요. 네. 추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계속 비토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또 개정 법은 법대로 추천하시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그 전망을? 그러니까 이제 이 공수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공수처는 잘못된 그 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기관을 만드는 것은 국민 어느 누구에도 도움되지 않는 그런 헌법에 반하는 수사기관이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예. 그러나 이제 어쨌든 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그 공수처 설치법 자체에 대해 또 반대를 했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법은 만들어져 있고 지금 출범을 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야당에서 추천을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결국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을 해야 되고 네. 그 추천하는 과정이 비교적 순조롭고 또 공수처가 정말 우리들이 걱정하던 그런 것과는 달리 진정으로 공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야당에서 또는 정부 측에서 공수처장 후보자를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인물로 추천하기를 좀 바라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게 이제 야당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공정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도저히 임명 불가능한 사람을 공정하다고 표현한다고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의 접점은 어떻게 짜져야 됩니까? 그런데, 결국 그런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에는 훌륭한 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실제로 현 여권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검사였죠. 근데 그 검찰총장이 들어와서 이제 권력층, 현 여권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수사를 하니까 지금은 거의 몰아내지 못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지금 계속 검찰권 행사를 못하도록 막는다는 그런 지금 강한 어떤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수처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권력자의 눈에 들도록 수사를 할 만한 사람만
찾아내서는 공수처가 바람직하게 운영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뭐 저 사람 공정하다 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절대로 수용 불가능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정말 저분은 공정하다라고 여야 공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는 한 이 기관은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 지금까지 이제 그 정권은 이쪽 그 진보 개혁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3번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수많은 대통령을 통해서 사실 그 권력 기구를 운영하고 조정해 온 것은 지금 현재 야권이죠. 그 야권이 검찰을 어떻게 했는가? 네. 검찰이 왜 이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지지받지 못하는가? 그래서 그 윤석열이라는 총장도 그 국민들로부터 상반된 평가를 받는가? 그거는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겨눴는데도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금 공수처라는 것은 공수처장을 지금 하나 뽑는데도 보면 야권의 비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공수처장이 선임하는 그 뭐 약간명예 지금 한 3, 40명의 이제 그 아주 소규모 집단인데요. 그 집단이 하는 것에 대부분은 6,400명쯤에 되는 분의 그 인원 구성을 보면은 판사, 검사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검사는 중요합니다, 사실. 검사에 대해서 내부 수사를 제대로 못 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장차관, 청와대 이런 이제 권력기관의 고위직 이런 일들이 되게 한 900명, 1000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야권에서 그 공수처를 그렇게 부당하게 운영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지금 거의 그 권 밖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친인척 모두에게 다 그 공수처장의 그 권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이제 공수처에 대한 주장과 여러 입장에 대한 이제 우려를 표명해준 야당으로서는 이제는 뭔 공수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옳은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시간은 다 됐는데요, 김 의원님. 결국 이 공수처는 처음부터 좀 합의가 어려운 어떤 야당으로서는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합의가 안 되면 민주주의에서는 표의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표의 결과에 의해서 공수처법이 통과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수처법에 의해서 공수처장 추천 절차가 진행 중인 그런 사안이고 만약 야당에서 추천위원을 추천한다면 또 그때부터는 공수처장 추천 절차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여당에서 그 자신들의 의석이 많다고 해서 기존의 법까지 바꿔서 마음대로 끌고 가겠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공수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야권이나 또 일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문제가 크다고 느끼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공수처가 공수처가 출범하지 않아도 지금 검사들을 인사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검찰 내 한동훈 검사장 수사하는 거라든가 보면 이제는 공수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 얘기는 뭐 계속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어떤 합의가 되지 않을 사안 같은데요. 다음에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